안녕하세요. 우리가 원어민들의 영어를 잘 들어보면 그 상황 속에서만 사용되는 세트, 바로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패턴만 알고 있고 상황에 맞게 그 패턴 다음에 나오는 단어를 우리가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나도 원어민처럼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원어민들이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패턴 10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요 세트만 알고 있으면요, 여러분들도 정말로 쉽게 내가 입을 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꼭 여러분들 준비물이 하나 필요한데요. 바로 펜과 종이 꼭 가지고 오세요. 우리가 어떤 걸 학습할 때 물론 댓글로 쳐서 학습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우리의 오감을 많이 자극시키면 그만큼 더 오래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들을 때는 시각과 청각을 자극해서 듣지만 여기다가 촉각, 필기하는 것까지 자극하면요, 그게 더 오래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특히나 오늘 영상은요, 원어민들이 자주 쓰는 패턴을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걸 꼭 촉각을 통해서 종이에 써가면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without further ado, let's get started. 첫 번째 패턴은 바로 that sounds입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걸 딱 듣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여주고 싶을 때 원어민들이 제일 많이 쓰는 패턴 중 하나가 바로 that sounds입니다. 마지막 s 사운드까지 확실하게 내주셔야지만 이 주어, 동사의 수일치까지 완벽하게 해내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머리로 다 알고 있는 문법적인 규칙을 내가 진짜 말로 해내려면은 귀로 많이 듣고 입으로 많이 복사해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 사운드라는 단어를 그냥 명사로 소리로만 알고 있으면 절대로 원어민의 생각, 영어 생각으로 스위칭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우리가 맥락을 함께 상상하면서 '내가 이걸 진짜 쓴다.'라고 계속 내 스스로 최면을 거는 거예요. '아 난 좋은 소식을 들었어. 이거 되게 좋다고 얘기할 거야.' 이런 식으로 가면서 여기다가 that sounds라고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that sounds great이라고 하면은 너가 지금 얘기하는 거 그거 너무 좋아. 긍정적이야."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 몇 가지 좀 더 연습해 볼까요? That sounds great. That sounds great. 그거 재밌겠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That sounds interesting. That sounds interesting. 그거 진짜 좋은 계획이야. That sounds like a plan. That sounds like a plan. 그 여기에서 like를 붙이는 이유는 그 명사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that sounds like a plan은 진짜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니까요. 여러분들 입으로 많이 복사해 내 주세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that sounds like a 아니죠. 소리고리 연결해서 that sounds like a plan. That sounds like a plan.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입니다. 바로 that seems입니다. seem은 뭐뭐인 것 같다라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이 형식 동사잖아요. 근데 원어민들은 이 seem이라는 동사를요, 어떤 상황에 대한 내 생각이나 판단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우리말의 가장 부드러운 해석은 "뭐뭐일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모든 상황에서 밥 먹듯이 쓰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어떤 계획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요. 내가 딱 들어보니까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내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내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거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아."라고 얘기할 때도 "That seems reasonable." That seems reasonable. 그리고 또 친구가 어떤 얘기를 해 주는데 그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한 가능성이 낮다라고 얘기할 때 항상 머릿속으로 impossible만 떠올리는데요.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라 가능성이 낮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면은 that seems 세트 뒤에 unlikely만 붙이면 돼요. That seems unlikely. That seems unlikely. 그리고 마지막 "뭔가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아."라고 얘기하고 싶으면은 "That seems like a lot of work." That seems like a lot of work. 여기서도 소리고리 같이 좀 연결해 볼게요. That seems 한 다음에 like a. like를 붙이는 이유는 work에 대해서 "뭐뭐인 것 같아."라고 얘기해 주고 싶기 때문에 like를 붙여서 연결을 해 주는 거고요. a lot of 해서 a lot of 하지 마시고 a lot of. a lotta 요렇게 해 주든지 a lot of, a lot of 해서 F 발음을 V 발음 같이 해 주셔도 되고 묵음 처리를 해 주셔도 돼요. That seems like a lot of work. That seems like a lot of work.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씩 쓰고 계시죠? 쓰면서 꼭 내 귀로도 착붙시키고 입으로도 샥샥 복사하는 거, 소리고리 연결하는 걸 자꾸 습관 들이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세 번째 패턴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타인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그냥 여러분 무조건 "No"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I'm sorry"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것보다 조금 더 덜 기분 나쁘게 만들 수 있는 공손한 세트가 있습니다. 바로 "I'm afraid." "I'm afraid" 한 다음에 바로 다음에 문장 연결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디에 초대를 받았는데 거기에 "내가 참석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고 싶으면은 그냥 "I can't go."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너무 직접적이에요. 그럼 상대가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우회적으로 돌려서 "I'm afraid I can't make it." "I'm afraid I can't make it." 여기에서도 "I can't." I can't. 좀 더 이 can't라는 발음을 해 주고 싶을 때 마지막 t를 살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아니면은 can 좀 더 강조해 주면서 비음을 섞으면은 그 부정의 조동사 can't의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리고 make it 아니고 make it. make it. 이 make it이라는 표현은요.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 어디 어디에 갈 수 있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I'm afraid I can't make it. I'm afraid I can't make it. 그리고 어떤 상황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해 줄 때도 공손하게 I'm afraid that's not possible. I'm afraid that's not possible.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회의 상황에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을 때에도 이 I'm afraid란 세트를 사용해서 좀 더 공손하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I'm afraid I have to disagree. I'm afraid I have to disagree. 잘하셨습니다. 다음은요. "나 이 행동하는 거 괜찮아. 저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상관없어요."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떤 표현이 직관적으로 떠오르시나요? "I don't care. It's okay." 이런 표현이 직관적으로 떠오르지만 우리가 이 무적의 2번 세트만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도 진짜 상대가 듣기 편안한 영어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I don't mind." I don't mind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I don't mind 다음에 ing 형태의 단어가 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건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법 규칙인데 입으로 만들어내기까지가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 요거는요.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귀로 많이 듣고 입으로 많이 복사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는 입을 뗄 수 있는 무적의 세트를 갖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 기다리는 거 괜찮아요. I don't mind waiting. I don't mind waiting." "버스 타는 거 괜찮아요. I don't mind taking the bus. I don't mind taking the bus." "오늘 밤 늦게 일하는 거 저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I don't mind working late tonight. I don't mind working late tonight."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 세트는요. 상대방이 무언가 나한테 제안을 했어요. "이거 하자고." 그랬을 때 이거 내가 너무 기다리던 거죠.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죠. 그 하고 싶다는 열정을 가득 담아서 얘기할 수 있는 세트가 있습니다. 바로 "I would love to." I would love to 입니다. 여기서 이 would를 발음하실 때는요. I would love to 해서 이렇게 다 마지막 d를 살려주지 마시고요. 그냥 묵음시켜 주세요. silent이에요. 그래서 꼭 같이 연습해 주세요. I would love to. 잘하셨어요. 한 번 더. I would love to. 잘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would를요. 또 I에 apostrophe를 치고 D를 써서 I'd 이렇게 축약형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두 가지 경우로 다 발음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love를 쓰는 이유는 너무 그 정도로 열정이 넘친다는 거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원어민들은 되게 love라는 단어를 그냥 로맨틱한 관계에서의 사랑의 의미 더해서 내가 어떤 걸 할 때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를 표현해 줄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love니까요. 이 love라는 단어 사용하는 것도 많이 거부감 갖지 마시고 사용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희는요. I'd라는 축약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풀어서 이야기를 해 볼게요.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았을 때 "너무너무 가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 "I would love to join you for dinner." I would love to join you for dinner.
집들이야라고 초대받았을 때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땐 I would love to visit your new house. I would love to visit your new house. 마지막. 영화를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침 누군가 나한테 영화를 보자고 얘기한 거예요. 나 진짜 그 영화 너무 보고 싶어. I would love to see that movie. I would love to see that movie. 잘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또 추가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쯤 되면 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요. I would love to와 I love to의 차이는 뭔가요? would가 들어간 것과 들어가지 않은 것에 특별한 차이가 있나요? 그냥 똑같은 표현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영어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언어예요. 그만큼 쓸데없는 단어를 써서 괜히 문장을 늘리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의미가 다른가? 만약에 내가 I would love to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세트를 사용할 때 제가 어떤 상황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 줬죠? 누군가 나한테 밥 먹으러 가자 했고 누군가 나한테 집들이 오라고 했고 누군가 나한테 영화 보러 가자고 했어요. 그 행동에 대해서 내가 너무 좋다라고 표현할 때, 나 열정이 충만하다라고 표현할 때 쓰는 게 바로 I would love to였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I love to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시제에서 힌트를 가져가시면 돼요. 꼭 기억해 주세요. 현재 시제는 또 다른 말로 일상 시제예요. 내가 일반적으로 매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현재 시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현재 시제를 또 다른 말로 일상 시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현재 시제를 써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I love to라는 행동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하는 걸 좋아한다라고 얘기할 때 쓰는 게 바로 I love to예요. 그래서 좀 전에 배웠던 세트와 I love to의 세트는 엄연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나 요리하는 거 좋아해는요? I love to cook. I love to cook. 나 여행하는 거 좋아해. I love to travel. I love to travel. 나 책 읽는 거 좋아해. I love to read books. I love to read books.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 세트는 여러분들이 '아 이거 알아서 너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바로 "왜?" 라고 물어볼 때 원어민들이 진짜 일상에서 밥 먹듯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왜?"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Why?"가 제일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이 why는요. 어떨 때는 너무 직접적인 느낌이 들고요. 또 어떨 때는 너무 격식 있는 표현의 느낌도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why라고 직접적인 이 단어 육하 원칙의 이 w를 사용하는 것 대신에 원어민들은 좀 더 친한 사이에서는 how come을 씁니다. how come. 왜? 뭐 했어? 이렇게 쓸 때 바로 쓰는 게 how come입니다. 그럼 how come 다음에 문장을 어떻게 쓰면 되느냐? 그냥 일반 문장 쓰면 돼요. 도치시킬 필요 없어요. how come하고 그냥 문장. how come하고 그냥 문장. 자, 그럼 요거 같이 연습해 볼게요. "왜 늦었어요?" "How come you're late?" "How come you're late?" "왜 가게가 닫혀 있어요?" "How come the store is closed?" "How come the store is closed?" "왜 이렇게 비싸요?" "How come it's so expensive?" "How come it's so expensive?" 자, 여기에서 다 why를 넣어도 되지만 좀 더 캐주얼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뭐다? how come.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여러분 의문문 많이 헷갈려 하시니까요. 제가 제대로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뒤에 그냥 문장을 확 붙이시면 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how come입니다. 너무 고생하셨어요. 자, 그다음 세트는요. 내가 알기론 뭐뭐해. 바로 as far as I know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모든 걸 완벽한 팩트에 기반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특히 내가 알고 있는 한 이러이러해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모임이 있었어요. 모임이 있었는데 친구가 내가 알기로는 오기는 오는데 아직 도착 안 했어요. 그럴 때 걔 언제 와?"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As far as I know, he's coming. As far as I know, he's coming." 이런 세트는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으면 딱 생각해낼 수 없는 세트예요. 왜냐면 요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경험도 필요하고요. 또 영어 생각의 기반이 탄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이거 다 쌓아나갈 수 없으니까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상황을 드리고 그 상황과 세트를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쓰겠구나.'를 상상하시면서 쓰고 듣고 말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일반적으로 know는 알다라는 이 1:1 대응에만 있는 사고의
잉여를 자꾸 만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런 걸 넣어 드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내가 반복적으로 익숙하게 많이 말로 해내시면요. 여러분들 이 상황 속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정말 제가 너무 많은 경험을 해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두 개만 더 해 볼게요. "내가 알기론 회의 오전 10 시에 시작해." "As far as I know, the meeting starts at 10 a.m." "As far as I know, the meeting starts at 10 a.m." "내가 알기론 걔 외동인데." "As far as I know, he's the only child." "As far as I know, he's the only child." 잘하셨습니다. 이제 두 개 남았어요. 이 나머지 두 개는요. 여러분들이 아마 중고등학교 때 진짜 많이 쓰면서 암기하셨던 그런 세트일 텐데요. 근데 막상 이걸 우리가 회화에서 사용을 하려면 잘 나오지가 않아요. 머릿속에서 규칙만 맴돌지 나오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거 오늘 확실하게 나올 수 있게 해 드릴게요. 딱 이거 알려드리면 '아.' 이런 느낌은 나실 거예요. 바로 "나 이거 하곤 했었지."라고 과거의 습관이나 내가 예전에 했던 것들을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세트입니다. 바로 I used to. 여기서 나오는 게 뭔지는 규칙으로 알아요. 그죠? 동사, 원형. 저도 예전에 이거 굉장히 많이 가르쳤었거든요. I used to 동사, 원형, I used to 동사, 원형. 근데 제가 여기서 어떤 한계를 느꼈냐면은 막상 이걸 실생활에서 사용하라고 하면은 머릿속에 규칙만 맴돌지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아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세트와 뒤에 나올 수 있는 단어들을 끼워 넣어 주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제가 오늘 이 첫 번째 패턴 강의에 이걸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 손으로 쓰고요. 꼭 귀로 듣고 입으로 같이 말해 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같이 세트 만들어 볼까요? "나 예전에 정크푸드 많이 먹었지." "I used to eat a lot of junk food." "I used to eat a lot of junk food." "나 예전엔 매달 책 한 권씩 읽었지." "I used to read a book every month." "I used to read a book every month." 마지막 세 번째. "나 예전에 밤 늦게까지 일했지." "I used to work late at night." "I used to work late at night."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소리고리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이 세트에서 I used to 이렇게 발음하시면 used to 호흡이 끊기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영어는 한 세트 한 호흡으로 부드럽게 가는 소리를 예쁜 소리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used의 d는요 묵음 처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d, t 발음이 겹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선택을 하냐면요. 영어는 앞에 사운드를 묵음시켜 버려요. 약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 귀에는 어떻게 들리냐면은 used to, used to라고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두 가지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는 원래는 used to다. 이 세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소리고리가 이렇게 연결돼서 내 귀에는 자꾸 D가 안 들리지만 이거는 use에 사용하다의 뜻이 아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도 듣고 입으로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오늘의 마지막 세트입니다. I used to 무엇 하곤 했다라는 것과 항상 나오는 게 뭐였죠? I'm used to입니다. 근데 이 to 다음에 나오는 요 형태가 조금 달라서 우리가 학창 시절에 그렇게 암기를 했던 겁니다. 바로 명사가 나와요. 근데 이 명사의 형태가 항상 명사, 출신부터 명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ing 형태의 명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동명사. 그래서 제가 요거 암기 요 세트 의미 암기 확실하게 할 수 있게 하나 더 연결해 드릴게요. 우리 이걸 익숙하다라고 암기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ing가 어떤 소리가 나죠? ing. 그래서 이 익숙하다 대신 ing숙하다라고 암기를 해 보세요. 그러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여러분들 요 세트 통해서 "나는 뭐뭐에 익숙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걸 모르면 생각해 내기까지 '익숙하다가 뭐지?' 굉장히 어렵지만 익숙하다를 아는 순간 너무 머리에 각인되어 버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뭐뭐에 익숙해."라고 얘기할 때 바로 생각해 낼 수 있는 세트입니다. I'm used to 명사, I'm used to ing. 자, 그럼 우리 같이 입으로 복사하면서 연습을 하기 전에 마찬가지예요. I'm used to 이거 아닙니다. I'm used to. 그리고 I'm 아니에요. I'm used to. I'm used to. 요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자, 같이 세트 하나씩 완성해 볼게요. "나 이 날씨에 익숙해." I'm used to the weather. I'm used to the weather. "나 일찍 일어나는 거 익숙해." I'm used to waking up early.
I'm used to waking up early. 나 긴 시간 일하는 것에 익숙해. I'm used to working long hours. I'm used to working long hours. 고생하셨습니다. 와, 오늘 진짜 공부한 느낌 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무적의 10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세트만 알고 있으면요. 일상에서 최소 3 일에 한 번꼴로 이 세트 중에 하나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한 강의들 여러분들 꼭 앞으로 다시 돌려보시면서 내가 필기한 거 확인하시면서 귀로 붙이고 입으로 복사해내는 거 게을리하지 마시길 바랄게요.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 도움드리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해요. 여러분 다음에 뵐게요. 바이바이.